인성 실천 동화, 창의, 노래 바꿔 부르기, 멘토, 에디슨,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늘은 영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사 오는 날이에요. 원래 두 분은 시골에 살았는데 아빠가 집으로 모셔오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해. 연세, 해연, 해세, 나이의 높임말. 엄마는 빈방을 청소하다 문득 영주를 돌아보았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뿐인 손녀딸이라고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알지? 영주는 명절 때마다 시골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영주는 할아버지가 왠지 낯설었어요. 아마도 얼굴에 커다란 흉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현관, 거물현, 관계할 관, 건물의 출입문 앞에 따로 달아낸 공간. 얼른 문 열어드려. 이제 오셨나 보다. 영주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영주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어디 보자, 우리 귀여운 손녀딸. 아, 따가워. 영주는 할아버지의 까칠한 턱수염이 뺨에 닿는 순간 화들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얼굴이 가시에 찔린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영주야. 엄마가 눈짓으로 영주를 나무랐어요. 괜찮다. 해가 놀란 모양이지.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겸연쩍은 듯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색, 말씀어, 막힐 색,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럽지 못함. 영주는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턱수염으로 뺨을 비비는 건 정말이지 고역이었어요. 고역, 쓸고, 불인력, 힘들고 고되어 견디기 힘든 일. 영주가 크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낯가림이 심한 모양이구나. 할머니는 은근히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운동 삼아 동네 약수터로 산책을 나갔어요. 일요일 오후에 할아버지가 영주에게 물었어요. 오후, 낮 오, 뒤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 심심하면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 갈까? 숙제해야 돼요. 영주는 숙제를 핑계로 거절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할아버지 얼굴에 난 흉터 때문이에요. 약수터에 따라갔다가 혹시 친구라도 만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오냐, 그럼 숙제하렴.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선선히 산책을 나갔어요. 강요, 강할 강, 요긴할 요,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 영주가 계속 대면대면하게 굴어도 할아버지는 전혀 언짢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영주는 점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아파트 입구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입구, 들립, 입구, 들어가는 통로. 우리 영주 이제 오니? 할아버지는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가 만난 거 사줄까? 아니요. 영주는 마침 배가 고팠으나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날따라 할아버지 얼굴의 흉터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얘가 웬일이야?
엄마는 영주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을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할머니가 물을 챙겨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 밥식, 일사, 끼니로 음식을 먹는 일. 어딘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영주야, 저녁에 아빠가 영주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불편하니? 불편, 아닐 편할 한 편.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로움. 영주는 아빠의 물음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첫날 영주가 그렇게 짜증을 낸 이후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턱수염으로 뺨을 비비지 않았어요. 단지 영주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쩌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할아버지가 먼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는 했어요. 영주는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아빠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도로 시골로 가셨으면 좋겠니? 그런 건 아닌데. 영주는 차마 아빠한테 할아버지 흉터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용기, 날렐용, 기운기, 겁내지 않으며 씩씩하고 굳센 기운. 할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몸집이 큰 편이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어요. 게다가 억센 이북 사투리 때문에 조금만 말투가 빨라져도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북, 서이, 북녘북, 지금의 북한 땅을 가리키는 말. 영주는 가끔 할아버지 얼굴에 난 흉터를 보며 안 좋은 상상을 했어요. 어쩌면 누구랑 싸우다가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 할아버지가 옆에 오는 것도 꺼려졌어요. 그래서 어쩔 땐 못되게 굴기도 했어요. 영주가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때였어요. 연습, 익힐련, 익힐습, 학문이나 기계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 익힘. 우리 손녀딸이 피아노를 잘 치는구나.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어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듣기 좋은데 계속 가렴. 하지만 영주는 연주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영주는 괜히 심통이 나서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나타날 현, 충성충, 날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 아빠는 아침 일찍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어요. 영주는 모처럼 휴일이라 늦잠을 잤어요. 한참을 자다가 거실에 나갔더니 엄마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가셨어요? 영주는 괜히 뜨끔해서 집안을 휘둘러 보았어요. 할아버지한테 쌀쌀맞게 대한 것 때문에 두 분 다 시골로 내려간 줄 알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친구분한테 가셨단다. 친구분이 어디 계신데요? 국립묘지에 계신단다. 국립묘지, 나라국, 설립, 무덤묘, 땅지, 유공자들이 묻힌 묘지. 엄마는 영주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베트남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셨어. 전투 중에 여러 명의 동료를 구하셨단다. 그 일로 정부에서 주는 훈장도 받으셨어. 영주는 비로소 할아버지 흉터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전우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난 후의 일이야.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모른단다.
전후, 싸움 전, 벗후.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생활과 전투를 함께한 동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영주는 할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할아버지는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가운데 부상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진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요. 부상, 질부, 다칠 상, 몸에 상처를 입음. 당황한 적군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보이네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동료를 들쳐업고 뛰고 있어요. 영주는 마음속으로 힘껏 박수를 쳐 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 얼굴의 흉터가 마치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영광의 상처였어요. 영주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오해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영주는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이제는 할아버지와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식사가 끝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어요. 평상시와 달리 영주와 눈길을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고 표정도 몹시 슬퍼 보였어요. 평상시, 평평할 평, 항상 상, 때시,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텔레비전에서는 현충일 추념식에 관한 뉴스를 하고 있었어요. 추념식, 쪼출축, 생강염, 법식, 죽은 사람의 업적이나 공운을 돌이켜 생각하는 의식. 피곤하구나. 일찍 자야겠다. 할아버지는 몇 번 헛기침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따라 친구분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이더라. 왜 안 그러시겠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위로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영주도 덩달아서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학교, 배울학, 학교교. 선생님들이 교과 과정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영주는 친구들과 노인정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평상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 가셨지? 영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누굴 찾는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영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베트남 전쟁 알아? 그게 뭔데?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야. 영웅, 뛰어날 영, 수커둥.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힘든 일을 거뜬히 해낸 사람. 친구들이 뜨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침 그때 할아버지가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영주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도 영주를 발견하고 빙그레 미소 지었어요. 돌아오는 일요일이 할아버지 생신이란다. 생신, 날생, 때신, 태어난 날, 생일의 높임말. 엄마가 말했어요. 영주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돼지 저금통에 남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 쓰는 건데. 할 수 없이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 선물 사게 용돈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선물은 꼭 비싼 물건이 아니라도 돼. 뭔가 너만의 창의적인 선물을 생각해봐. 정성이 담긴 거라면 뭐라도 좋아. 정성, 정알정, 정성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영주는 아빠의 충고를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는 더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받는 분이 감동할 수 있는 좀 특별한 걸 생각해 봐. 그런 게 정말 좋은 선물이거든. 영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선물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손녀딸 피아노 연주 솜씨가 그렇게 좋다면서? 다행히 할머니가 힌트를 주었어요. 영주는 그동안 심통 부렸던 일도 사과할 겸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축하, 빌축, 하랴할하,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인사함. 잘 아는 동요에다 창의적인 가사를 붙여 미리 연습도 했어요.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준비하고 있던 영주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베트남 전쟁의 영웅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한 용감한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생신 축하합니다. 할아버지는 노래를 듣고 대단히 기뻐했어요. 호호, 내가 오늘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선물을 받는구나. 연주를 마친 영주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어요. 연주, 편련, 아렐주, 악기를 다루어 곡을 표현하거나 들려주는 일. 그러고는 턱수염에다 볼을 비비며 할아버지 최고! 라고 속삭였어요. 그때 영주는 분명히 보았어요. 할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남영남, 귤귤, 북녘북, 탱자지, 남귤북지.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어 놓으면 탱자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악하게도 되고 착하게도 된다는 말이에요. 남귤북지. 남귤북지란 사람은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선하게도 되고 착하게도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어요. 초나라 영왕은 일부러 모욕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의 나라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안영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안영은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우리 제 나라에선 사신을 보낼 때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낸답니다. 안영의 뛰어난 말솜씨에 영왕은 순간 당황했어요. 마침 그때 장군이 한 죄인을 끌고 왔어요. 그 죄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제 나라 사람인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영왕은 장군의 말에 기가 살아서 안영에게 물었어요.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을 잘하오? 이에 안영이 다시 기발한 대답을 했어요.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되는데 그건 토질 때문입니다. 제 나라 사람은 원래 도둑질이 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했으니 아마도 초나라의 나쁜 풍토 때문인 듯합니다. 안영에게 모욕을 주려던 영왕은 안영의 창의적인 대답에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았답니다.